CJU 테드. 안녕하세요. 아트앤패션 전공의 이유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우리들 생활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딱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약간 막연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전공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뒤에 혁명이라고 붙은 것을 보니까 혁명은 이전의 제도 또 관습이나 방식 등을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내세우는 일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산업혁명이라고 했으니까 생산기술이나 기계 도구 또는 에너지 공급 방식의 발달로 인해서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앞에 4차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앞에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여기서 비교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산업혁명은요. 증기기관, 철도, 방적기 등과 같이 기계 발달에 의한 기계화 혁명을 말을 해요.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및 석유 에너지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대량 생산의 혁명을 말을 하고요.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화 혁명 시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발달한 컴퓨터랑 인터넷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술력을 뛰어넘어서 정보하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 용어를 한번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니까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라고 하는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때 하버드대의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이 클라우드 슈밥은요.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지칭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술 융합의 시대다라고 정의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의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던 일자리 중에서 714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물론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 200만 개 정도가 새롭게 생기는데요. 언뜻 봐도 한 500만 개의 일자리의 차이가 있죠. 이것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다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조금 무서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잘 이해하고 잘 준비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요, 1, 2차 산업혁명을 오프라인 혁명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일컫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혁명이라고 일컫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오프라인 혁명과 3차 온라인 혁명이 융복합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이 기계를 통제했는데요.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금 더 나가서는 반대로 기계가 사람을 조종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용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성입니다. 초연결성은요, 인간, 사물, 기계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초지능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처럼 기계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지능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이것을 보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대부분도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결국에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융복합성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섞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혹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기계, 사물, 인간들이 이렇게 복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산업과 산업의 경계도 없어지고 또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개별화됐던 단절돼 있었던 부분에 그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를 7가지로 이렇게 추려보았는데요. 여러 책들 또 여러 학자들의 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추려보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4차 산업 시대의 키워드를 이렇게 7개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AI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잔뜩 모아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고 조종하냐면 인공지능이 그 기능을 인간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은 말하자면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시공간을 넘어서 조종과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이미 여러분들도 뒤에도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긴 하는데, 로봇 청소기 같은 것이 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모든 사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블록체인인데요. 이것은 가상화폐를 말하는데, 가까운 미래에는요, 이 화폐가 지금의 오프라인 화폐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VR, AR, MR, XR, 이것들은 뭐 증강현실, 합성현실, 뭐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상하고 현실이 융복합된 우주 공간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바일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얘는 이동성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키워드로 들 수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1차, 2차, 3차 산업시대에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했던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거나 충족시키는 데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4차 산업시대의 우리들의 생활을 정의해보자면 우리들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식주 순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옷은 그래도 꽤 많이 그 4차 산업시대에 발전된 분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의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 역할만 했었다가 그게 주된 역할이었다가 지금은 어땠냐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지금은 활용되고 있죠. 근데 조금 더 나간 다음 시대에는요. 개성의 표현의 수단의 기능이 일단 강화됩니다. 지금은 대량 생산된 옷을 우리가 매장에 가서 사입지만 다음에는 우리 기호에 맞게 우리 생각에 맞게 옷을 주문하고 제작하고 생산하는 맞춤형 옷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은 과거의 맞춤형과는 다르게 모든 것은 전자동으로 AI가 통제하고 데이터를 내는 것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스마트 의류인데요. 옷은 단순히 사람의 개성을 그냥 표현해주는 수단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삶을 지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 안에 라디오라든가 영상을 집어넣어서 영상이라든가 음악을 넣어서 옷만 입고 있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던가 영상을 볼 수 있다던가 이런 첨단 기술과 옷이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의료용 메디컬 의류인데요. 재킷이나 또 그냥 속옷 속에 메디컬에 관한 그런 기술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냥 생활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바로바로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그런 옷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식 중에 먹을거리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늦게 발전하는 분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이미 상용화된 상태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먹거리의 그 단계, 예를 들면 생산, 가공, 유통 관계를요,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과 결합해서 접목해서 적정하게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유지하고요. 또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은요. 생산의 효율성도 높이고요. 또 편리성도 높인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스마트팜 공장 같은 그런 사진을 제가 좀 띄워봤는데요. 사실은 이 스마트팜은 가정용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유전자 변이에 대한 음식도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이 알약 하나로 한 달씩 버틸 수 있다거나 혹은 먹었는데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병마들을 없애는 기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주거 형태에 있는데요. 이 주거 공간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변화가 온 분야입니다.
그래서 첨단 디지털 기계 장치가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기계들이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거 문화는 앞으로 앞에서도 소개한 사물 인터넷의 영향으로 더욱더 발달된 유비쿼터스 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각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들 환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고 또 제가 또 소개했지만 로봇 청소기, 또 자동 환기, 자동 냉난방,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안에 있는 주거의 형태입니다. 이 외에도 주거 형태는 더 다르게도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맞춤형, 지금은 아파트라는 형태에서 같은 그런 형태의 주거 공간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는 앞으로의 그 주거 공간은 옷과 마찬가지로 자기 맞춤형 주거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고 또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또 우리들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이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생활하면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인데요.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4차 산업 시대에는 3차 산업 시대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특정 분야에서만 잘하는 전문가는 그다지 이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게 4차 산업 시대에 유용한 인재냐 하면 모든 분야의 열린 사고 방식으로 소통할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대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전공에 관계없이 PBL이라는 수업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업 방식은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맞춘 인재상을 배출하기 위한 수업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학자들이 전망한 미래상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미래는 먼저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창의성이 중요하고 예술성,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떠한 미래가 될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또 저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